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선티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반도체 겨울 끝 날개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메타버스 급성장에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10월 19일까지 계속 하락이었었는데 11월 말과 12월에 들어서면서 D램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는 AI, IT, 메타버스, 4차 산업, 로봇 등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반도체는 필수 제품입니다. 자,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국민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윤 후보는 종부세, 양도세 모두 개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보유세가 세금이 아닌 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비용 증가는 모든 제품의 가격의 상승 원인이 될 것이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맞습니다. 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2022년 세계에 대해 전망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가속화되고 원자력 발전이 세계적으로 다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는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고요. 코로나 백신 생산량이 5배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약사는 뭐 코로나가 지속되길 바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더 맞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큰 돈을 버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뭐 10대한테도 이렇게 백신을 맞추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김창옥님의 사진을 봤는데요. 그 백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시장의 판매 비중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메타버스가 점점 더 고도화가 되면 백화점과 똑같은 곳에 그 가상현실에서 쇼핑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7% 이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국제선 출항을 50%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제선을 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옛날에 뭐 유럽이나 이렇게 호주 같이 뭐 미국 이렇게 먼 나라를 가면은 뭐 10시간 동안을 이렇게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코로나의 전염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는데 국제선 출항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내년에는 또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 자, 강력한 수요로 원자재의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계 41개국에서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이미 이제 6G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초고속 통신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인프라 예산이 25조 달러로 예상이 되고요. 나토 관심이 아시아로 이동한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영화 시장이 회복이 된다. 자, 극장 같은 경우에도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감염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영업 시장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코로나가 내년에는 상당히 회복되거나 이렇게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은 2022년에는 코로나가 감기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절반이 40제곱미터 미만에 산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가 10평이니까요. 네. 뭐 한 11평 정도에서 거주를 하는 것인데요. 자, 40%는 무직이고 소득이 2,162만 원이다. 예. 자,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벽에 기대는 TV. 네, 이렇게 LG전자가 새로 개발한 TV입니다. 네, 이렇게 벽에 기댈 수도 있는 이렇게 얇은 TV. 네. TV가 아닌 액자처럼 보이죠. 네, LG TV의 상품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빅3 LNG선 수주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계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고요. 또한 대형 LNG선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싹쓸이를 했다는 것은 매출이 증가하지만 순이익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29쪽으로 1위고요. 그 다음이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3위고요. 삼성중공업이 2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국조선해양 1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요. 한때 30만 원이 넘었던 그 주가가 현재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그래프를 봐도 작년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그래프를 보면요. 2020년 한 3월 정도가 되겠죠. 이때가 주가의 바닥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상승을 해서 그 당시 주가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상승을 한 후에 최근 6개월간 다시 50%를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도 좋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IT 모바일, 메타버스가 모바일을 이을 플랫폼이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메타버스가 원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죠. 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이 박대성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분인데, 네, 뭐 페이스북에 뭐 부사장이 한두 명은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 메타버스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6G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라고 리얼리티 랩스 아카데미를 한국에 최초로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리얼리티 랩스 아카데미에 취직을 하게 되면 메타버스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현실과 메타버스가 동질화 된다고 하고요. 한국은 메타 선도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메타 아카데미의 첫 설립은 앞으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증이 될 것입니다. 자, 코스피 3천 탈환 개미들 7일째 팔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개인과 이렇게 외국인의 추구하는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2022년 전망에서도 봤듯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의 수요가 늘고 한국은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면 코스피 전체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연말 연초에는 이익 추정치 상향 종목에 올라타라. 자, 그래서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할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자, 일단 대한항공이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이 관심이 가고, 또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1개월 변화율이 136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좀 덜 오른 주식, 네, 그러니까 1개월의 변화율이 낮은 그런 회사 중에서 앞으로 많이 오를 주식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PER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회사인데요. 파라다이스는 호텔과 도박에 관련된 회사죠. PER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 테슬라 급락했던 그때 살 걸 투자 신조어 껄무새를 아십니까? 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껄무새라는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존리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아야 한다는 뜻의 꾸자 사모,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으자라는 신조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인간에게 하루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껄무새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반드시 상승할 주식을 찾아서 꾸준히 자산을 사모으는 전략이 최선의 투자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우상향 주식이나 테마를 찾는 것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의 투자 기간은 최소 6년은 잡아야 합니다. 자, 강남도 속속 오세훈표 재건축 대치이어 압구정 10만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2022년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접수 10곳 중 6곳이 강남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간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아파트 값이 하락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네, 계속 틀리기 때문에 이번도 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공공임대 7만 가구 공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임대도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실인 이유를 찾아서 기존 임대 아파트에 공실이 없도록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그런데 임대 아파트 공급을 근거로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 임대 아파트가 아닌 민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유는 민간 아파트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네, 전국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의 22년, 23년 입주 물량은 대단히 적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습니다. 자, 또한 서울을 보필하고 있는 경기도 또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서울과 경기도의 공급은 급감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통, 교육, 금리, 경기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량과 일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검단 왕릉 아파트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3,400가구가 입주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소송은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기본 3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1심, 2심, 3심까지 가야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검단의 왕릉 아파트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의 공급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자, 소송전으로 번진 왕릉 앞 아파트.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왕릉에서 봤을 때 앞에 아파트들이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 이렇게 왕릉에 가보시면은 이 무덤 가까이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을 찍은 기자분은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왕릉에서 시야가 가린다니 왕릉에 뭐 영혼이 살고 있고 그 영혼이 보았을 때 시야를 가린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데요. 인간은 아래에서 왕릉을 위로 쳐다보지 무덤에서 아래로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와 문화재가 앞으로 곳곳에서 충돌하게 될 것이고요. 김포 장릉, 서울 태릉, 경기도 서오릉, 서울의 풍납토성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선릉역 주변에는 한국 최고층의 빌딩들이 모여있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3기 신도시는 더 시간이 지연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입주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이 더 늦어지는 것이죠. 네. 자, 검단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들이 그 이사 날짜를 다 맞춰 놓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맞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언제 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은 대광건설은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입주 예정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의 나라빚 증가폭이 35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자, 나라빚이 크게 증가하면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주 만에 3,000피 회복, 외국인 계속 살까? 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추세적인 변화로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주역 역세권의 주거상업 자족도시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양주역 인근에 인프라가 상승하면 주거 여건이 개선이 되고요. GTX-C가 완공이 되면 30분 이내에 삼성역까지 도달이 가능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도 팔지 살지 더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도세 완화로 집값이 하락하려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합니다. 자,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다른 집을 다시 사기 때문이죠. 팔 사람이 많고 살 사람이 적어야 집값이 하락합니다. 자, 고수 도사 달인이 70대가 제일 신난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셨는데요. 고도달TV의 운영진 3인방입니다. 또래 대상으로 유튜브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분들이 90대까지 이 친구분들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주의식 언론 평가를 앞으로 정부가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점수를 매긴다고 하니까요. 네. 정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점수를 높게 주고,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쓴소리하는 언론은 점수를 안 주겠죠. 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요. 전체주의 국가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